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축산기사, 산업기사 변경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산기사 과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가축 육종, 가축 번식, 생리, 사양학, 사료작물, 축산 경영 및 가공학 이렇게 5과목을 응시하였습니다. 근데 26년부터는 가축 육종학과 번식 생리학은 그대로 과목 변경 없이 응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축 사양학이 크게 세분화돼서 대가축 생산 관리학, 중소가축 사료 생산 및 관리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양학에 원래 사료학 및 기타 질병 관리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요 사료를 가축 사양에서 따로 한 과목으로 세분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료학에 실질적으로 사료 작물과 초지학이 어느 정도 혼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산 경영 및 축산물 가공 이 두 과목은 이제 과목이 폐과가 되었지요. 그런데 축산 경영이라든지 가공학이 아예 없어진 내용이 없어진 게 아니고 대가축 및 중소가축 생산학 여기에 일부 내용이 혼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 자체가 분량이 적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대가축, 중소가축 사료 생산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세분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는 실무니까 산업기사, 기사 관계없이 필답으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필답형과 1차와 2차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에 이거 따로 필답형 사지선다형으로 구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면 나중에 2차 시험 볼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실 때는 내가 2차 필답을 응시할 것을 목표로 해서 자꾸 이렇게 써서 필답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1차 때도 착오에 의해서 실수하실 우려가 훨씬 줄어들겠습니다. 산업기사를 보면 1차 때는 육종, 사양, 작물, 경영 이렇게 4 과목이었죠. 기사는 5과목이고 산업기사는 4과목이죠. 그런데 요 육종학은 그대로 왔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고 가축 사양학이 대가축과 중소가축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사에서는 번식이 있었는데 번식과 육종을 나눠놨는데 산업기사에는 번식 육종을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반반씩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험 볼 때마다 육종학이 10문제, 번식이 10문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충 비율은 맞추겠지요. 그래서 사양학을 대가축과 중소가축, 사료 생산 이렇게 나눴습니다. 작물학이 역시 사료 생산에 들어가 있고요. 축산 경영학은 폐과가 됐는데 축산 경영학이 아예 과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기사와 대가축 관리학에 중소가축 생산 관리학에 경영학이 어느 정도 내용이 혼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산 실무는 기사와 마찬가지로 필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답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기능사가 있죠. 축산 기능사. 축산 기능사는 이거는 전공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에 관계없이. 그래서 기능사 시험을 내가 축산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축산업을 하실 분들 혹은 이쪽에 관련된 곳에 취업을 하실 분들이 조금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을 하고 우리가 자영업을 영업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면 이제 기능사 시험을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농촌 어촌에 보면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와서 산업체로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워킹 홀리데이 뭐 이런 거 가거나 취업을 하려면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기능사 정도의 관련 자격증을 필요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분들도 최소한 축산 쪽에서 일을 하시려면 기능사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 앞으로 선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외국분이든 우리나라 분들이시든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 기능사 시험을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훨씬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기사 시험도 기능사 시험을 보고 산업기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기사 시험을 응시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과목이 크게 변동이 없고 그 안에서 어느 과목이 중점이고 또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다 아울러서 기사시험 공부를 하시려면 한 번 기사시험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능사 보시고 산업기사 보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기사를 보시면 합격률이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보면 축산기사 합격률이 한 33%, 물론 뭐 회차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다른 과목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33%면 결코 합격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전공자가 보는 거거든요. 산업기사 기사는 전공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전공자가 본 상태에서 33%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합격률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합격을 하면 반대로 그만한 대접을,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4년제 학교라면 1학년 때 들어와서 1, 2학년 때 기능사 시험을 보고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를 먼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학점 이수가 돼야 되니까 3학년이 되면 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업기사 시험을 응시를 해서 일단 합격을 하면 4학년 때 기사 시험 볼 때에 기능사와 산업기사의 다져진 실력이 그대로 기사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4학년 때 1회 시험은 보기 어려울 겁니다. 아직 학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회, 3회 때 기사, 산업기사는 보통 1년에 3번 보거든요. 옛날에는 4회 시험 봤는데 지금은 보통 3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2회, 3회 때에 2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때 합격을 원하신다면 한 번에 기사 시험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기능사, 산업기사를 차분히 밟아 오셔서 기사 시험을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년제 대학이라면 산업기사를 볼 수가 있죠. 산업기사를 붙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현장 경력 플러스해서 기사 시험을 다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학교 다닐 때 취업 전이기 때문에 산업기사를 준비를 하셔서 산업기사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및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축산기사 그러면 우리가 소, 돼지,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모를 수가 있고 심지어 전공하는 학생도 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혹시 본인이 그것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왜 축산기사 시험을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관련 학과니까 이 자격증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취업을 할 때 성적 증명서도 내고 학과도 냅니다. 그러면 그 성적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성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이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한 것은 국가 자격증 시험입니다. 민간 자격증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냥 내가 이거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내가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증을 받기 위해서 공익성을 띤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국가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축협 있죠. 축산업협동조합, 축협. 여기 지방 축협도 있고 중앙 축협이 있는데 특히 중앙 축협일 경우에는 이 시험 자격증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유통회사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축산물 무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소매 하시는 분들, 경매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할 수가 있죠. 유가공 혹은 육가공 회사, 뭐 소세지 이런 거 다 사료회사 있습니다. 사료회사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가축 사료도 크고 반려동물 사료회사도 큽니다. 그래서 사료회사 가려면 자격증이 필요로 하고 방역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필요하고 축산 관련 공무원 하실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은 축산직 공무원은 지방직이긴 합니다. 근데 지방직이라고 해서 중앙직과 뭐 큰 차이가 있느냐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방직인데 여기도 9급 있고 7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전략적으로 가산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급이라면 산업기사 혹은 기사 다 가점이 과목당 5점입니다. 그럼 5과목이거든요, 공무원 시험. 그럼 5과목 5, 25, 총 25점을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산점 없이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없이 25점을 우리가 필답을 통해서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7급 공무원을 보실 분들은 7급 공무원은 물론 4년제 졸업생이긴 하죠.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3점만 가산점이 인정이 됩니다. 3호, 15, 15점이 인정이 되죠. 근데 기사는 25점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15점과 25점은 10점 차이죠. 이 10점을 여러분들이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필답으로. 그러니까 가산점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준공무원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자격증, 공인 자격증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꼭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4학년 돼서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 준비를 안 해놨어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추천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혹은 기관에서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자격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넘어설 수가 없죠. 시험은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위에 뭐 형제 자매라든지 선후배라든지 혹은 뭐 학과 교수님들이 말씀을 미리 해 주신 것을 잘 귀담아 든 학생들은 준비를 해서 취업할 때 혹은 자영업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4학년 때 진로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농장 경영도 물론 그렇고 식품,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식품회사 들어갑니다. 식품회사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의류 있습니다. 요새는 모피 의류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조금 많이 의류는 쇠퇴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의류에서 동물이 벗어났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겨울에는 거위털 파카, 오리털 파카 입으시죠? 그것도 동물 부산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동물 부산물을 벗어나서 의류를 논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벨트, 구두
다 동물 가족 아닌가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피학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의리 쪽에도 이 자격증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약품 물론 그렇습니다. 약품의 원료 사람도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약품, 동물 약품 다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특히 백신 만드는 회사들 있죠. 그런 동물 백신 그런 만드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국가 자격증을 요구할 확률이 큽니다. 대부분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사 자격증 혹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취업하신 다음에 진급하셔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이 자격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내가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진급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동물 산업, 뭐 소돼지, 닭뿐만 아니라 요새는 반려동물도 있죠. 여기에 말하는 애완동물 산업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지금 1,000만 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 뭐 반려동물, 이게 용어에는 애완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어느 게 더 고급 용어다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애완 자체도 사랑 애자에 옆에 둘 애자, 사랑해서 옆에 둘 애자 그런 뜻입니다. 완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완자가 여러 가지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완자지만 뜻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굳이 반려동물 용어 쓰시는 분들이 저 완자는 장난감의 뜻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식 용어도 교육부의 공식 용어도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 그래서 이 애완동물, 뭐 반려동물 산업에서 사료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훈련, 행동교정, 미용, 위탁, 인보 이런 쪽에서 다 자격증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할 겁니다. 특히 사료 이쪽은 요구합니다. 훈련, 행동교정, 특히 행동교정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에서 호텔도 하고 또 인보도 하고 행동교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그런 원으로서 바뀌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옛날에는 그냥 유치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교정도 가르치고 뭐 펫 마사지도 가르치고 피트니스도 가르치고 다양하게 종합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 자격증이 뭐 여러 가지 민간 자격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 자격증을 요구할 확률이 큽니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반려동물 가실 분들 특히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 학과가 2년제 학과가 많이 있었지요. 전국에 2년제 학과가 거의 뭐 90%가 2년제 학과인데 지금 4년제 학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기사와 기사가 같이 자격증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준비를 하시고 동물원 사육사 하실 분들 지금 특히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남성 중에서도 선호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동물원 사육사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동물원 사육 그러면 우리 동물원에 가면 동물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동물 돌봐주시는 분들 참 어렵겠다. 3대 직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 바람, 그 다음에 햇빛에 노출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장 현장상. 하지만 누구보다도 동물을 사랑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그 동물들을 관리하고 동물원은 이 전시업이 아닙니다. 전시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보존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멸종되는 위기라든지 이런 종보존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동물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거기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대공원입니다. 그쪽
산업관리인력공단 소속이죠.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사육사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동물원 사육을 하시려면 어차피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도 반려동물 관련 학과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시지 않으면 서류 전형이라든지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점 이쪽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은 탐지견 있잖아요. 뭐 관세청이라든지 경찰 특공대라든지 119라든지 거기도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은 이제 동물 행동 지도사라가 있죠. 지금 올해 2025년도에 2회 실시가 되긴 했는데 그 동물 행동 지도사 이외에 축산기사 자격증도 여러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놓고 볼 때는 축산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이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증을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넓어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에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한다. 지구상에는 동물 아니면 식물이잖아요. 그죠? 동물 반, 식물 반인데, 물론 뭐 미생물도 있고 하지만 그 반, 50%의 동물에 관한 자격증은 축산기사, 산업기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게 생각하시고 자격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득 방법은 1차, 2차는 사지선다고요. 2차는 필답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사지선택, 과목당 20문항이고 과목당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그러니까 5과목이면 150분이겠죠. 문항은 곱하기 5개니까 100문항에 150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미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2시간 보죠. 2시간. 물론 4과목이니까 20문항씩 80문항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여러분들 요 시간 안배도 미리미리 잘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락이 있지요. 과락. 전체 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은 나 좀 어려운 것 같아. 나랑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도 목표는 항상 모든 과목 70점에 둡니다. 최소한. 그래야 과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나는 40점에 두고 요거는 그냥 과락만 면할 거야.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점이 59점이다. 1점 모자라죠? 아깝지만 탈락이죠. 이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70점을 우리가 예비 시험 준비를 봤을 때 과목당 70점을 목표로 해야 그날 당일 실수를 해도 60점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기사 모두 60점 이상입니다. 이거 나라마다 틀린데 일본은 농업기술 시험이 있거든. 우리나라의 이 축산기사처럼. 거기서 축산 파트든 뭐 어떤 뭐 화해든 어떤 농업 파트든 3급, 거기는 3급, 2급 이렇게 나가요. 3급은 우리의 뭐 산업기사 정도 될 것 같은데 3급은 평균이 뭐 60점, 2급은 평균이 70점 이상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60점 이상으로 다 되어 있어서 난이도는 물론 약간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모든 수강생들 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